헤로모 이야기 3장 제자 헤기야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왕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자신이 죽을 거란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적에게서 적을 죽일 힘을 훔쳐오는 방법이었습니다. 헤기야는 마왕에게 자신을 마왕의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왕도 헤기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헤기야의 운명에 관여하고 있는 거대한 마법의 힘을 감지하기 전까지 말이죠. 언법에 의해 운명에 관여하는 마법과 다르게 요마술은 생기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돌아가는 두 힘은 서로의 힘을 감지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강력한 생기력의 사용자는 조금 다릅니다. 운명의 힘에 영향을 받은 생기력이 평소와 다른 흐름을 보임으로써 마법의 힘이 주변을 감싸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헤기야에게 다가갈수록 요동치는 생기력을 마왕은 느꼈습니다. 마인들의 숙적인 마법사가 근처에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의 방향이 헤기야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왕은 미처 헤기야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죠. 바로 헤기야가 마인을 배신하고 마법사에게 붙은 배신자일 거란 생각이었죠. 마왕, 그들은 마인의 정점입니다. 외부의 위협에 하나로 뭉쳐 싸우기 위해선 잔혹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불쌍한 용사들에게는 클리셰라고 말하는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에는 체렬 통치가 바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치매에 걸린 마왕이라고 하더라도 배신자를 두고 볼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헤기야도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믿는 눈치였던 처음과 다르게 몇 발자국 다가오자 두 손에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제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웠습니다. 헤기야는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왕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왕은 세계 정상 중 하나, 일반인에 가까운 헤기야가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지요. 마왕은 불꽃을 날려 퇴로를 막았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강력한 마법의 흔적에 어떤 마법사의 흔적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마왕은 헤기야를 신문할 생각이었습니다. 헤기야의 안색이 어두워지던 그때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과 함께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성은 정확히 헤기야와 마왕 사이에 착륙했습니다. 둘은 괜히 유성에 맞아 사경을 헤맬 생각이 없었기에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자세히 보니 그것은 유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한 짝의 문이 바닥으로부터 3cm가량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나옵니다. 반투명한 청발이 인상적인 사내는 낯선 환경을 보고 인상을 찡그립니다. 여긴 또 어디야?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불타고 있는 현장과 헤기야와 마왕 그리고 자신이 나온 허공에 뜬 문을 보더니 말합니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이내 무언가를 떠올렸나 봅니다. 이거 그거네. 선택 그거. 처음 시작 부분에 우주 어딘가라고 하더니만 내가 속한 우주였어? 그런데 지금 상황을 내레이션 아저씨가 말하는 거면 이 아저씨 지금 보고서 말하는 거야? 생각해보니 약간 변태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외계인이라도 떨어진 줄 알았는데 미친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저씨 걱정 말아요.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허공에 대고 두 팔을 흔들며 소리치는 청벌의 사내를 헤기야와 마왕이 희한한 동물 보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들었던 방송인데 중재는 해주고 갈게. 헤기야를 향해 윙크한 그는 마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왕 할배, 여기서 멈추는 게 어때요? 그러다 후회해요. 한 번의 중재가 가능할 리가 없지요. 배신자를 처단한 일에 후회라고? 사내는 한 번 더 설득합니다. 맞다 할배,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던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지요. 마왕의 인상이 찡그려진다. 볼 일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역시 찝찝한 것들은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어. 사내의 말에 급격히 의심이 든 마왕은 소나기에 생성한 불꽃을 사내를 향해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불꽃은 사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서 기다란 원통을 꺼내 정면에 가져다 대자 불꽃은 소용돌이 치며 원통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연료 고마워요. 하지만 저에게 무력은 통하지 않아요. 사내의 말에도 묵묵부답. 등허리에 맨 얇은 새검을 꺼내 찔러 들어가는 마왕.
그러나 순수한 물리 공격도 사내에게 닿지 않습니다. 벨트에 달린 스위치를 켜자 사내의 몸에 노이즈가 낍니다. 유령처럼 반투명해진 사내의 몸은 세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왕은 사내를 지나쳐 해기아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마왕은 곧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내가 꺼낸 부메랑처럼 생긴 물건에서 불길한 광선이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검에 생기력을 가득 담아 튕겨냈지만 세검의 날이 미세하게 녹아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통하지 않는다고. 스위치를 끄자 사내의 신체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놓아주긴 싫고 그렇다고 죽이긴 저 때문에 어렵고. 그럼 이건 어때요? 낙인을 찍어서 지금은 돌려보내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 배신자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이상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마왕은 혹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내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 볼일이 가족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저한테 시간을 빼앗겨도 돼요? 마왕이 낮게 혀를 찹니다. 마왕은 자신의 생기력을 소나기에 뭉쳐 튕겨냈습니다. 생기력은 정확하게 해기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해기아는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기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마왕은 급히 자리를 뜨고 청발의 사내는 해기아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널 살린 거다. 시한부 목숨으로 바꾼 것도 살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해기아의 생각을 읽었나 봅니다. 선택만 잘한다면 문제 없을 거야. 선택만 잘한다면. 유난히 선택을 강조하던 그는 한 장소를 알려줍니다. 여기로 가. 적어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테니. 그는 말을 끝내고 허공에 뜬 문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문은 조각으로 갈라져 가방으로 재조립됩니다. 가방에서 넓고 판판한 판을 꺼낸 그는 그 위에 올라타더니 마왕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해기아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지금 해기아에게는 마왕의 낙인이 박혀 있습니다. 마왕을 피해 정체 모를 사내가 알려준 장소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용사 후보자들의 집결지로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